자, 한국은요,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가 힘이 빠지고 미국 내도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말한 관세 폭탄이 차 분야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한국 차가요, 4월 달에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20%가 줄었어요. 4월 2일입니까?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월에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이 작년 4월보다 19.6%가 줄었어요. 관세 부과하고 미국 공장, 한국 차 회사의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재고가 소진되면 이제 관세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야 되고, 그렇게 가격을 지금 올리기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 차를 쌀 때 사두자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물량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차가 당장의 관세 폭탄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미국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25% 관세가 한국에 현실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려를 해서 20일 날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정부의 주체도 없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죠. 미 재무장관은 이제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의로 협상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나라 다시 높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협상해라고 했더니만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대우해 주려고 하는 나라들이 뺀질대면서 협상에 소극적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세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곧 관세 서한을 각국 정상에게 보낼 거다. 국가들이 선의로 미국이 기회를 줬는데 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면 이게 관세율이라고 퍼센트를 매겨가지고 기록된 서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으로 와서 나하고 협상해라,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선의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국가는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각국별로 발표한 관세율이 있죠. 한국이 25%였잖아요. 이걸 다시 내야 될 거다. 트럼프가 말하는 협상 지뢰 때는 너희가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4월 2일 수준으로 그대로 협상을 4월 2일 날 내가 밝혔던 관세를 내라, 이거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난 16일 중동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2-3주 이내에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먹으려면, 즉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내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거다. 자, 이제 미국이 구체적인 공갈 협박으로 나서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베센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느냐 하는 질문에 그것은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에 나서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관세 숫자를 제시할 수 있는 더 작은 교역 관계들이 많다. 내 느낌은 우리가 지역 협상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될 미국에 대한 이 무역 비중이 높은 18개 국가가 먼저 나서야 될 거다. 이 나라하고만 개별 협상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으로 몇 프로씩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18개 안에 들은 국가들이 빨리 협상하러 오라. 한국도 그 18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좀 뭔가 양보할 듯이 하면 그들은 협상에서 우리를 가져놓을 거다.
이제 데드라인을 정하고 최후 통첩을 하겠다고 공갈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90일간의 관세 유예, 7월 9일 안에 선의로 협상하는 모습, 협상이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라.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마무리되지. 한국의 6월 3일 날 선거 끝나서 6월 4일 날 새 대통령이 출발한다고 해서 그가 장관 임명하고 이러면서 시간 끄어서 7월 9일 넘기면 그때는 25% 관세대로 가겠다라고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협상에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받게 될 거고 18개국이 중요하고 나머지 나라는 미국이 권역별로 통으로 그냥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한국은 그 속에서 두 번째로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미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선 TV 토론에서도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지만 100% 관철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일본도 미리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중국도 강경하게 부딪히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맨 앞에 나서서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 통상 협상을 하되 향후 수출 시장, 수출 분모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한국에 수를 다 읽고 있고 특히 이재명이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에 대응할 방법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이재명이 되고 나서도 이 소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차의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과거 대우 자동차, 지금 제너럴 모터스, GM의 세버레 브랜드죠. 이 브랜드가 지금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세버레가 차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파는 거는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어요. 세버레가 작년에 한국에서 47만 대 만들어가지고 88.5대에 달하는 41만 9천 대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세보레의 트렉스라는 차는 2023년부터 한국의 최대 미국 수출 차종이에요. 그래서 세보레가 한국에서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회사가 한국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매기면 미국 회사라도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내야 되는 관세와 똑같은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보레 GM이 한국에서 수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GM 공장 중에 하나가 군산이죠. 2018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까지 수차례 GM이 한국에서 떠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지금 GM의 수출 비중이 제일 큰 창원 공장이 지금 긴장에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GM은 노조하고도 시달리고 있는데 GM이 한국에서 아마 철수를 조만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미국의 관세 충격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요,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에 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이 15.5%,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기업이 신규 채용을 제조업에서 거의 하지 않으면서 20대의 비중이요, 60대 제조업 취업자 비중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랫동안 책임져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대를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승용공이라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또 협상력이 떨어지는 60대들을 그대로 두고 끌고 가고 있어요. 자, 한국이요, 수출이 이런 환경에서 보던 한국의 수출 여력이 점점 악화되고 미국의 경제가 점점 불투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내 미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이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충돌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요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더불어서 미국의 지금 국채를 전부 다 판단합니다. 돈 안 된다고 파는 거죠. 미국의 국채 이자가 5%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앞으로 국가 재원이 제대로 유지될 건가?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건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심화되면서요,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흔들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나 그의 신복인 외무장관 또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현실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변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JP 모건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세계적으로 돈의 황제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관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래서 주식이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했는데, 이는 엄청나게 아니란 인식이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은 향후 미국 주식의 가치가 경기 침체로 재평가되면서 10%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미국 주식 가치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 또 신용은 매우 나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채권의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물이 장중 5%를 돌파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레오 달리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헤지 펀드의 대부라는 레이 달리오라고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기도 해요. 미 국채의 위험도가 무디스가 경고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매우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위험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달러를 그냥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경제 폭탄이요, 머지않아 한국을 덮칠 겁니다.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 있답니다.